사랑하는 영민 씨에게. 안녕하세요. 이름이나 태어난 곳, 지금 사는 곳을 밝히지 않아도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시겠죠. 하긴 그런 것이 당신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소개 같은 이 세상의 인사법은 어쩌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나 통용될 만할 것이니까요. 다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가 같은 나이의 남성이라는 점만은 밝히고 싶군요. 어릴 때 열광했던 만화의 주인공도, 소중히 여겼던 장난감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전자오락실에서 즐겨했던 게임도 엇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따라 부르곤 했던, 또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함께 노래방에서 부르던 유행가도 겹치는 것이 많았겠죠. 두꺼운 앨범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채 꽂혀있다가 우연히 바닥으로 흩어진 사진들 사이에서 군복무 시절에 당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은커녕 얼굴조차 낯선 동기들과 함께 찍은 제 훈련병 시절의 초췌한 모습처럼 당신 역시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쓰러진 곳 주변엔 많은 양의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토했을 뿐만 아니라 누운 채 기침을 했는지 검은 피로 베개와 침대에 이부자리가 물들었고 작은 핏방울 여럿이 천장 높이까지 튀어 있었죠. 제가 사다리를 밟고 서서 직접 천장의 벽지를 뜯었기에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매번 끼니마다 20알이 넘는 약을 드셔야 했죠. 약봉투와 처방전이 당신의 어질러진 책상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부터 약 먹는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될 만큼 많은 양의 약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기엔 무척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당신이 쓰러진 채 발견된 작은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쌓인 채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죠. 한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아서 흡사 창고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썼을 법한 가장 큰 방의 책장 위에서 신문지로 감싸놓은 결혼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예복이 어울리는 남자는 무척 드물지만 당신만은 예외로 하고 싶더군요. 그저 미소를 짓고 서 있는 당신과 달리 신부는 당신 앞에 앉아서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에 하얀 장갑을 낀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문득 겨울이 끝날 무렵 어둡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 보란듯이 피어난 하얀 목련꽃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액자들 옆에는 여러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꽤 많은 편지와 엽서, 카드 따위가 들어있었죠.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그동안 당신에게 썼다는 사실은 봉투마다 직접 쓴 예쁜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와 엽서에는 한결같이 동그랗고 조그만 글꼴로 사랑하는 영민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유품으로 보존할지 물었을 때 당신의 동생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진과 편지는 남김없이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과 그녀가 진작 헤어졌다고 짐작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여러 사연은 이윽고 거대한 봉투에 남겨서 몇 주 동안 여러 폐기물 시설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한 줌도 못 미치는 보잘것없는 회색재가 될 것입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그마저도 오간데 없이 흩어져 결국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때때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심란한 이유는 어쩌면 이제 거기에 없는 무언가를 여전히 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당신의 동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독 작업에 열중하던 이른 아침에 이제는 아무런 살림도 남지 않고 모든 방과 거실의 장판은 모두 뜯어져서 사라지고 벽지까지 모조리 벗겨서 그저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만 존재하는 이 집에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일이 잘 마무리되는지 보러 잠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거실과 화장실, 베란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그는 당신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죠. 10분이 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약간 걱정스러워서 슬그머니 그 방 앞에 가보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양손으로 입을 막고 거칠게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서서 오는 남자의 뒷모습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잠자코 걸음을 뒤로 물러야 했죠. 그리고서 문을 열어놓고 사용했다가는 이웃에게 곧잘 항의를 받은 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전기 분무기 스위치를 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동생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울지를 못하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던지며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가는 그를 보고도 말문이 막혀 아무런 인사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저 1년에 한두 번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뿐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죠. 제가 먼저 전화를 건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군요. 오후 내내 당신의 동생을 떠올리며 지영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동생처럼 내 형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울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이며 울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떠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찾아와 낡은 조명을 꺾고 효율이 뛰어난 밝은 전등으로 바꾸고 새 모노림 장판과 실크 벽지로 이 집을 단장할 것입니다. 당신 동생의 계획대로라면 곧 이 집은 부동산 중개인이 나서서 매각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겠죠. 그때가 되면 부고를 듣자마자 찾아오겠다는 부모님을 한사코 말려야 했던 당신의 동생도 이 아파트에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안녕하신지요? 이곳에 머문 며칠 동안 염치도 없이 당신이 집에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보았고 그 흔적을 지우고자 했었지만 사실 당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같은 해에 이 나라에 태어나 당신이 좀 더 일찍 죽었고 나는 아직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둘러 경험한 죽음을 향해 나 역시 잠시도 지체하지 못하고 한 걸음씩 다가설 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그렇게 예외 없이 죽음을 고스란히 맞이합니다. 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 직장, 생년월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에 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신발 상자 안에 남겨진 수많은 편지와 사연을 그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당신이 머물던 집에 찾아와 굳이 당신의 흔적을 보고 싶어한 아버지와 어머니, 홀로 방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당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을 때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워질 테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의 유산만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당신에게, 또 다른 당신의 당신에게 끝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이 사실 하나만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모자라고 부끄러운 글어를 붙입니다. 당신이 머문 곳을 치운 이름 없는 청소부 올림.